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과학탐구 실험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 실험기구 및 실험실 안전수칙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과 학번을 적어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기구들을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실험기구는 미생물의 배양과 액체의 증발 실험, 그 다음에 실험 대상 관찰에 이용하는 페트리 접시라는 것입니다. 페트리 디시라고도 하고요. 고체 배지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쪽 오른편으로 가볼게요. 오른편에 있는 것은 눈금 실린더입니다. 눈금 실린더는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작은 고체를 넣어서 액체의 증가한 부피로 그 고체의 부피를 알아볼 때 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금 실린더에 물을 부었더니 10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구리 조각을 넣었더니 12로 부피가 증가하였다면 구리의 부피는 2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실험 기구는 둥근 바닥 플라스크입니다. 바닥이 이렇게 둥글어요. 그래서 이것을 둥근 바닥 플라스크라고 불러요. 액체를 넣고 끓일 때 사용합니다. 네 번째 것은 비커입니다. 비커는 다양한 용량의 비커가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은 전자저울입니다. 전자저울은 가볍고 정밀한 양의 물체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합니다. 옆에 있는 기구는 삼각 플라스크입니다. 삼각 플라스크는 액체를 가열할 때, 혼합할 때, 그리고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실험에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것은 스포이트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봐줘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엄지와 검지를 갖고 엄지, 검지, 그 다음에 중지를 갖고 이렇게 감아지고 있죠. 액체를 조금씩 옮길 때 사용합니다. 이것은 스포이트. 자,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은 물체를 이렇게 집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핀셋이라는 기구입니다. 생물에서 생명과학 시간에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기구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아주 정확한 양의 액체를 잴 때는 눈금 피펫을 사용합니다. 이 눈금 피펫은 다음 장에 있는 그 피펫 펌프나 피펫 필러를 사용해서 같이 함께 사용하는 기구가 되겠어요. 자, 위에 것은 시험관이고 아래 것은 시험관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것은 부피 플라스크입니다. 부피 플라스크에는 항상 용량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0ml다 라고 하면 딱 여기까지 넣어야 100ml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금까지 넣어야 100ml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집기병인데요. 이 집기병은 가열용으로는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열에 약한 유리로 되어 있어요. 뒷장 넘어갈게요. 자, 뒷장에 처음 나오는 기구는 깔때기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것은 중하 적정 실험에 사용하는 뷰렛이라는 기구이고, 그 밑에 것은 이 뷰렛을 고정하는 뷰렛 클램프입니다. 그리고 옆에 것은 스탠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산발이, 그리고 이것은 세척병 또는 식기병이라고도 합니다. 실험 물품을 세척할 때, 그 다음에 표준 용액을 만들 때도 사용합니다. 그 아래 것을 볼게요. 이것은 약숟가락이 되겠습니다. 시약통에서 고체 시료를 덜 때 사용하는데요. 황산구리의 경우는 테플론 약숟가락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막대처럼 생긴 것은 물론 맞습니다. 유리 막대. 그 다음 이거는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쪽에 있는 것이 아마 열 조절 장치고요. 이 편에 있는 것이 회전, 자장을 통해 회전을 하는 회전 장치가 될 거예요. 핫플레이트, 우리 학교에도 있어요. 6개인가? 이 정도 있습니다. 용액을 가열할 때 사용합니다. 용액을 가열할 때 사용해요. 그 다음에 이것이 피펫 펌프인데요. 또는 피펫 필러. 피펫 필러라고도 하고 피펫 펌프라고도 합니다. 피펫 필러 또는 피펫 펌프라고 하고요. 피펫에 끼워서 시약을 피펫 속에 빨아 올릴 때 사용합니다. 피펫 속에 빨아 올릴 때 사용해요. 이용합니다. 그 다음 자세히 봐야 보일 것 같아요. 우선은 슬라이드 글라스고요. 위에 것은 슬라이드 글라스고 아래 것은 커버 글라스네요. 슬라이드 글라스는 현미경 관찰 시 시료를 올려놓는 데 사용합니다. 커버 글라스는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시료를 고정하기 위해 덮는 유리입니다. 그런데 이 커버 글라스는
그 유리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들어갈 말은 슬라이드 글라스와 커버 글라스. 실험하고 나면 반드시 슬라이드 글라스와 커버 글라스를 모두 수거해서 지정된 폐기 장소에 버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것은 큐네 발효관. 큐네 발효관. 이 큐네 발효관도 참 잘 깨먹는 기구 중에 하나예요. 설명은 발효 실험 시 효모라든가 이런 걸로 발효시키겠죠? 발효 실험 시 기체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 다음 이제 실험 기구 설명은 끝났고요. 현미경 관찰로 들어가 볼게요. 이것은 광학 현미경입니다. 우선 광학 현미경의 각각의 명칭을 보시면 위에서부터 접안 렌즈가 되겠고 좀 더 확대할게요. 그 다음에 경통, 그리고 회전판, 그 다음에 대물 렌즈, 재물대. 이 재물대 위에 슬라이드 글라스를 올려놓아요. 이미 올려져 있네요. 조리개,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반사경, 요즘에는 반사경 대신에 전등이 들어가 있어요. 아래에서부터 미동나사, 그리고 위에가 조동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볼게요. 천천히 적으시고요. 접안 렌즈는 눈으로 보는 렌즈이다. 대물 렌즈는 플랫파라트에 접하는 부분이다. 조동나사는 재물대의 경통을 크게 돌려서 초점을 맞춘다. 크게 움직이고 미동나사는 작게 움직이고 조리개는 빛의 양을 조절하며 반사경은 빛을 시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경통은 접안 렌즈와 대물 렌즈를 연결시켜주며 회전판은 대물 렌즈를 바꿀 때 사용하고 재물대는 프레파라트를 올려놓는 곳입니다. 사용해보면 더 금방 아시겠죠? 단계 볼게요. 1단계 회전판을 돌려서 배율이 가장 낮은 대물 렌즈를 사용합니다. 2단계 조리개와 반사경을 조절하여 시야를 밝게 하세요. 3단계는 표본을 재물대 위에 올려놓고 현미경을 옆에서 보면서 조동나사를 움직여 프레파라트와 대물 렌즈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합니다. 4단계 조동나사로 재물대를 천천히 내리면서 접안 렌즈로 표본을 찾습니다. 5단계 미동나사로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6단계 대물 렌즈의 배율을 높이고 미동나사로 초점을 맞추어 관찰합니다.
기록해 주세요. 광학현미경 사용 시 주의점. 직사광선이 닿지 않은 평평한 곳에서 사용합니다. 대물렌즈와 표본이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고요. 회전판을 계속 돌리면 대물렌즈가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프레파라트와 부딪히지 않게 하고, 운반 시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바닥을 받치면서 움직이며 저배율에서 관찰한 뒤 고배율로 관찰해 나갑니다. 전자저울 사용법. 전자저울이 수평이 아니면 우선 이 동그라미 안에 기포가 생기도록 맞춰주세요. 1단계는 평평한 곳에 놓습니다. 저울을 놓고 수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전원을 켭니다. 2단계, 빈 용기를 올려놓습니다. 이때 약포지를 올려놓아도 되고 측량 접시를 올려놓아도 됩니다. 0점 조절 단추를 누릅니다. 0점 조절 단추를 누릅니다. 그래서 0점을 맞춰요. 이 비커의 무게가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요. 0점 조절을 누르면 여기에 0이라고 뜹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붉은색 용액을 넣었네요. 나타나는 숫자를 읽으시면 됩니다. 전자저울 사용법이었고요. 실험실 안전수칙 중에서 보호장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학생이 귀에다가 끼고 있는 것은 귀마개입니다. 이 귀마개는 기체가 갑자기 많이 생기는 경우에 기압차가 생겨서 귀마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는 보안경을 착용하시고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안경을 끼지만 보안경도 착용합니다. 그리고 위독한 약품이 묻지 않게 토시를 사용하고요. 또 앞치마를 사용합니다. 신발은 안전화를 사용해서 신고 발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남학생이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것은 마스크이고요. 실험복을 입고 있고 그리고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실험용 보안경은 물리적 충격 또는 파편을 견뎌낼 수 있도록 강성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밀폐형 보안경은 기체가 발생되는 경우에 기화된 유독물질의 침투를 막을 수 있으며 실험복으로 여러분들은 내부 피부라든가 옷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복을 반팔로는 입지 않도록 해요. 그리고 옷자락이 롤러기계에 끼지 않도록 옷자락이 없는 실험복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보호장갑은 폴리에틸렌 장갑이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착용감이 좋고 쉽게 사용하며 가격도 저렴합니다. 합성 고무 장갑은 니트릴 장갑이 있는데 두꺼운 보호총으로 이루어져서 부식성이 강한 화합물을 막아줍니다. 부식성이 강한 화합물을 막아줘서 선생님의 경우에는 염산이나 수산화나트륨 용액 제조할 때 사용해요. 그렇지만 장갑이 뚫려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내열 장갑은 뜨거운 물체를 만질 때 사용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뜨거운 물체는 핫플레이트가 가장 위험한 것이 되겠어요. 핫플레이트는 화상이 깊게 있거든요. 마스크는 분진 마스크와 먼지를 막아주는 분진 마스크와 맹독성 먼지와 유해가스를 막아주는 방독 마스크가 있습니다. 분진 마스크와 방독 마스크가 있고요. 앞서 사진에 있는 여학생이 착용한 것은 분진 마스크고 남학생이 착용한 것은 방독 마스크가 되겠으며 방독 마스크는 적절한 정화통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화용품으로는 화재 시 물이나 소화기 대신에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 불덮개로 사용하는 소화 담요가 있고 분말 소화기로 불이 난 곳에 소화기를 뿌려서 쓰는 일반적인 분말 소화기가 있고요. 투척용 소화기가 있습니다. 불이 난 곳에 소화기를 던져서 사용하는 것인데 1단계는 안전핀을 뽑고 2단계는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해서 이동합니다. 3단계는 검은색 손잡이를 꾹 움켜줍니다. 손잡이. 4단계는 불을 등에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자기가 나아갈 수 있는 퇴로 통로를 마련하고 화재를 진압해야 해요. 뒷면 보실게요. 불과 열원을 다룰 때 알코올 램프의 연료로는 에탄올을 사용합니다. 알코올 램프 주변에는 인화 물질이 없는지 살피시고요. 교과서인 책이나 학습지인 종이는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불을 끌 때는 반드시 뚜껑을 덮어서 끄시고 다시 열어서 액화된 알코올을 증발시킨 후 뚜껑을 덮어야 합니다. 알코올이 손에 묻었을 때는 물로 깨끗이 세척합니다. 시약 기체를 다룰 때 용액이 눈에 들어갔을 때나 피부나 옷에 묻었을 때는 흐르는 물에 10분 이상 씻고 상처가 심한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습니다. 많은 양의 유독한 증기를 마셨을 때는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후두가 있는 상황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실험할 때 보안경 착용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아요. 전기를 다룰 때 멀티탭은 과부하 방지 차단기가 부착된 것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그것만 사용하는 멀티탭 보셨죠? 멀티탭 내부에 먼지나 이물질이 쌓이면 스파크가 일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깨끗이 관리하십니다. 전기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차단하고 플러그를 뽑아둡니다. 절대로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습니다. 또 물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명체를 다룰 때에는 동물 실험을 할 때 생명의 존엄성, 동물 실험의 원칙 등에 관해 충분히 사전 교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실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험이 끝난 후 동물의 부산물이나 사체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무데나 쓰레기통에 넣거나 하시면 안 돼요. 유리 용기를 다룰 때에는 실험실에서 유리 용기의 사고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뚜껑이 있는 경우 잘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유리기구를 고정하는 스탠드는 바닥과 수평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고정 막대가 흔들리는 경우 바닥과 수평을 맞추고
고, 정, 나, 사를 죄어서 고정합니다. 실험장치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여 유리가 터질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이때 깨진 유리는 폐유리함에 분리수거하도록 합니다. 유리에 베었을 때에는 핀셋으로 유리 조각을 제거한 후에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3%의 과산화수소수로 소독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야외 실습을 나갔을 때에는 되도록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어서 풀독이나 해충에 해를 입지 않도록 합니다. 노출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운동화를 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산길이나 숲이 무성한 지역은 피해야 합니다. 실습 중에는 자연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야생 열매, 나물, 약초, 버섯, 해산물 등을 함부로 따거나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바닷가의 경우에는 간조, 썰물과 만조, 밀물의 시간을 확인하여 인원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7쪽 보실게요. 실험하기 전 실험실에 오면 실험복, 보안경, 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은 안경을 끼지만 보안경을 낄 때가 많아요. 안경 위에 보안경을 더 착용해요. 이번 비상구와 소화기, 화재 경보기와 같은 안전 설비의 위치를 확인해 둡니다. 3번, 선생님께 실험 과정에 대한 설명과 주의사항을 잘 듣습니다. 긴 머리, 늘어진 옷자락 등은 잘못하면 불이 붙거나 용액이 묻을 수 있으니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실험하는 동안의 주의사항 1번, 실험 방법, 실험 도구와 재료 사용법 등을 정확히 익힌 후에 실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끼리 연구활동을 할 때에도 미리 디스커션을 하신 후에 실험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2번, 유리로 된 실험 기구를 사용할 때는 실험실 안에서 뛰거나 친구들과 장난을 치시면 안 됩니다. 3번, 불을 쓰는 실험의 경우에는 실험 도구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불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그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실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 구해줄 수 있는 동료가 있어야 돼요. 4번, 불이 번졌을 때는 모래나 젖은 걸레, 소화기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꺼야 합니다. 5번, 화학용액은 직접적으로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6번, 만약 화학 물질이 옷이나 몸에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흐르는 물에 씻고 선생님께 알려야 합니다. 7번, 가열할 때 시험관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기울여서 사용합니다. 시험관의 주둥이가 사람이 없는 곳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8번, 젖은 손으로 전자기기 및 배선을 만지지 않습니다. 실험이 끝나면 다음 실험을 위해 사용한 물건은 반드시 제자리에 정리합니다. 특히 비커라든가 약수저 이러한 것들도 모두 제자리에 놓고 퇴실합니다. 2번, 실험 중 사용한 시약과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통에 버립니다.
사용하고 남은 시약을 다시 원래 시약통에 넣어서는 안 돼요. 3번 실험 도구나 남은 시약들은 실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실험실 밖으로 실험실 시약을 가지고 나가셔는 안 돼요. 바닥에 미끄러운 물기 등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바닥에 흘렸을 경우에는 바로 닦아줍니다.